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7주차 진행이 이제 되게 됐고, 오늘 7주차는 이제 저희 온라인 수업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저희 9분, 이제 떡 연구 관련으로, 떡 제조를 어떻게 연구 방법할 것인지 논문도 쓰고, 논제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주까지는 이렇게 하고 총 15주에서 8주 정도는 이제 반반씩 될 것 같은데 이제 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용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직접 뵈니까 각각의 선생님들이 이제 석박사 논문, 그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구성하기 위한 이제 소논문으로 이제 KCI 페이퍼 또는 이제 SCI 페이퍼에 대해서 이제 얼굴 뵙고는 이제 그렇게 3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리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독립변수는 independent variable 해가지고 인과관계에서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 해가지고 종속이라는 게 딸라간다는 거잖아요. 딸려가는 거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서 dependent. 독립변수라는 건 다른 의미로 뭐 설명하는 거니까 explanatory 해가지고 설명변수, 뭐 예측하고 예견하는 거니까 predictor, 또는 위험인자 해가지고 리스크 팩터, 또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팩트들은 공변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범주형이라 해가지고 여러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팩터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라고 얘기하는 종속 변수는 결국에 반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과겠죠. 리절트를 의미하는 거니까 리스폰스 베리어블, 또는 뭔가 도출된 거니까 아웃풋 베리어블. 그다음에 뭐 타겟이 된 거니까 타겟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변수의 의미 내용들은 선생님들 우선은 좀 캐주얼하게 얘기하면은 원인과 결과, 논문이라는 거는 어떤 원인에 의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의미는 이제 통계학적 의미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제 명살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보시면은 결국에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에서 dependent variable로 직접 가는 것인데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 더 그 가미할 때 mediator variable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건 매개 변수라 그래요. 매개 변수. 그래서 이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뭐 조건을 달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의 독립변수의 개념으로 이해가 돼서 A에서 B를 거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인과관계의 흐름은 어쨌든 간에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인과관계, 결론 관계를 볼 수가 있고 그 내용 안에 이제 우리가 논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논거를 통계학적 개념을 집어넣어서 유의성을 검증하고 뭔가 측정했다면 측정한 것에 대한 그런 유의성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요건 좀만 더 크게 한번 당겨보면은 예, 그래서 A 변수에서 B 변수로 갈 때, 자, 보통 밑에 보이시죠, 요거? 자, 독립 변수에서 동속 변수로 가는 거, 아까 A에서 C로 가는 거였죠, 이렇게. 인과관계라고 불려지고, 요거는 단순 회귀 분석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매개 변수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독립 변수가 하나만이 아니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조건을 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매개 변수도 하나의 독립 변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독립 변수가 세 가지 이상일 경우 또 네 가지 이상일 경우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많은 여러 요인들에 의한 결과를 볼 때는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중 회귀 분석 요 분석적 개념은 제가 이제 추후에 조금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른 예지만 A와 B가 뭐 인과관계가 아닌 선형관계 같은 라이너 리니어한 구조인 경우에는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상관분석이라는
그런 통계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요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나가는 부분은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제 온라인으로 마지막이라, 저희가 필요한 내용은 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다 할 거예요. 자, 그 방법인데 이제, 자, 우선은 보시면은 구성은 1번 서론이에요. 이제 서론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연구의 필요성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연구의 필요성. 뭐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 미 선행 연구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문이라는 거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의 모디피케이션 또는 유에서의 컴바인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선행 연구라는 연구적 가치를 이용해서 그 연구의 한계나 그 연구의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나와 맥락이 같거나 또는 나와 맥락을 달리 하더라도 나의 연관되는 그런 연구들을 언급을 하고 그 언급된 논문들의 그런 약점과 한계점 또는 취약점을 언급하면서 자기 본 논문에 대한 그런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가 연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그 다음에 시사점의 한계점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런 순서대로 뭐 기승전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선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여러 이론이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나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지 제시하여야 한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연구 방법이라는 게 뭐 크게 말해서 1번 사람들의 수요를 묻는 선행, 소위 말하는 서베이 논문, 수요도 조사나 뭐 만족도나 뭐 그런 것들. 사람들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물어봐가지고 물어본 결과를 뭐 오정부척도로 해가지고 뭐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등등을 이제 물어보면은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그런 선호적인 그 지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통계 처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좀 더 심플하게 기계로 찍는 뭔가 측정 논문, 뭐 머릿속에 있는 미네랄 재거나 조직 속에 있는 뭔가 염증 수치를 재거나 뭐 이런 것들 측정을 하는 거겠죠. 측정 논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포를 이용한 거, 네 번째는 동물을 이용한 거, 다섯 번째는 사람을 이용한 거. 자, 그래서 세 가지는 뭔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생명윤리위원회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올라가서 좋은 거니까 장단점은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사람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와 조직 또는 세포와 동물에서 미리미리 체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설문과 측정과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인간 관련 뭐 임상 실험, 그다음 맨 마지막은 이런 모든 연구 결과들을 총망라해서 연구 결과들을 집약한 것들을 나열하는 총설 논문 등등이 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주제 속에서 적합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제목을 쓰는 순간 방법은 나오게 돼 있다.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연구 주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이번 학기 그런 과제도 그렇고 이번 학기는 논제만 정하자. 논제를 좀 풀어서 우리 두 장만 한번 작성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이 논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쓰는 게 연구 계획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장 11월 3일부터 또는 다음 주 이제 오프라인 강좌를 할 때부터 선생님들께서 이번 학기는 시험도 없고 그냥 수업 들었던 거 500자로 정리해가지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내는 것이다. 두 장이니까 뭐 한 장당 중간, 한 장은 긴말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논제를 정해보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논제 정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리스포유의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고 검색했을 때 선행 논문들을 파악하면서 그 논문에 대한 약점도 파악하고 아이디어도 서로 더 얻어내면서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이다. 연구 방법은 주제에 이미 나온다는 얘기죠. 자, 방법론의 구분인데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선은 보시면은 현실과 모형. 현실 보시면은 사람들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좀 도식화해가지고 저런 모양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밀집되는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패턴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경험 이론 해가지고 요거는 리버스 프로그램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온 거죠. 저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현실에 돌릴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자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가설 설계 현상이잖아요. 우리 현상들을 가설 설계할 수 있겠죠. 뭐 가설이라는 거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뭔가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죠. 그 케어 그 토닉 제품을 바르면은 뭔가 노인성 타이머나 스트레스성 타이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게 가설이죠.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연구 디자인 뭐죠? 노인들을 부르고 노인들을 모아 놓고 좋은 제품을 골라서 당연히 유효 성분이 있는 것으로 그것들을 몇 미리 그걸 몇 번 언제까지 몇 주간 바를 것인가. 그게 뭐죠? 관찰이죠. 관찰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연구 디자인이라 하죠. 그래서 1mm가 있는 유효 성분이 있는 것을 뭐 4주간 바르게 할 것이다. 대신에 매일 바르게 할 것이다. 뭐 이틀에 한번 바르게 할 것이다라는 게 관찰이 되는 거겠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러면 이제 4주가 다 지났어요. 그럼 지난 이후에 우리가 시간별로 재잖아요. 잴 때마다 이제 아까 지난번에 저희 연구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셈이나 템 같은 건 전자 현미경으로 이제 재고 사진을 캡처하고 수치화시키고 그게 뭐죠? 현상 수집 및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냥 통계적 결과 계량적으로 뭐 나오겠죠. 이제 수치화가 나온다 했으니까 그 수치로 이제 시작했을 때마다 처음 시작하로부터 뭐 8주까지 처음 시작하로부터 12주까지 시간 지나면서 점점 머리가 두꺼워지고 나아진다는 거를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수치화시킨 걸로 그래프화 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요인 파악이라 그러는데 뭐 당연히 그 헤어 토닉 제품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할아버지 연령대 몇 명, 30명, 30명, 60명에게 이런 유의적인 효과를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밑에 보시면 시사점과 한계점. 시사점이라는 거는 이런 유효 성분을 가진 이런 헤어 토닉 제품을 이렇게 한 12주간 발라보니까 이렇게 나아지더라라는 게 이제 시사가 되는 거고 한계점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에게 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모수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미리수에 대한 것도 독성은 필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 성분을 낮출 수 있다면 좀 더 경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량에 대한 유해 성분의 용량에 대한 유해 성분 농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는 사실 못 해봤다는 그런 한계점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전부가 만능으로 자만하는 것이 아닌 본인 논문에 대한 뭐 약점을 조금이라도 자만할 수 있어서 그걸 언급하게 된다면 그럼 그 다음 내가 연결해서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연결해서 하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문의 한계성을 보고 주제를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한계점을 보고 누군가가 그걸 보완한 논문을 또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리서치 메소돌로지 보시면은 질적 연구 방법론이 있고 양적 연구 방법론이 있어. 질적은 뭐 퀄리터티브 그다음에 퀀티터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양적 연구라는 거는 문헌 연구, 관찰 연구, 실증 연구, 실험 연구, 준실험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적이라는 거는 내러티브, 뭐 현상학적 근거, 문화기술, 사례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 좀 더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뒤에 가가지고 첨언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컨텐츠와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게 논문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논문의 핵심이 뭐죠? 내용이죠. 내용은 뭐죠? 컨텐츠. 프로세스라는 거는 그 진행 과정을 말하는데 우선 연구방법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드렸지만 제목에 이미 방법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목만 잘 정하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선택에 따라 저희는 달라지게 당연하겠죠. 핵심은 주제를 잘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있다. 방법 잘 살리면 되는 거고 방법을 알 필요 없다. 5가지 중 하나만 가면 되겠죠. 자신이 제일 잘하는 현장과 연장을 만들어라. 졸업한 충분하다. 당연하죠. 다 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 내가 나는 그냥 여러 가지 필요 없이 그냥 관찰로 가겠다. 머리카락으로 미네랄 가겠다. 손톱으로 미네랄 가겠다. 뭔가 그런 식으로 기자재를 활용한 토닉으로 그냥 머리 찍어가지고 실제로 머리 나는 거 확인하겠다. 아니면은 뭐 곰팡이가 줄어드는 뭔가 그런 항균 효과나
그런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가려면 심플하게 가는 거고,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 서베이 조사를 하고 싶으면은 서베이 조사 사실 간단하니까요. 설문지 만들고 연구 가사 세워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뿌려서 얻어서 그거를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코딩을, 그러니까 엑셀 파일 집어넣어가지고 통계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간단하죠. 그것도 사실 뭐 두 달이면 끝날 일이에요. 복잡한 방향이나 주제와 관련해서 찾아. 그쵸? 제가 말했죠. 주제와 방법이 같이 연결된다는 말씀이었고, 다양한 현장을 다룬다면 다양한 연구의 질 좋은 논문이 나온다. 뭐 다 맞는 말씀이겠죠. 자, 방법 사례인데 요거는 자, 요것도 예시일 거예요. 자, 변수와 변수 사이에서 신뢰와 타당성을 얻기 위한 방법은, 자, 한번 쭉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최고 경영자 경영 성과. 자, 인과관계 정리하면 최고 경영자의 교체에 따른 경영 성과 변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을 바꾼 거잖아요. 최고 경영자를 바꾼 거니까.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가 궁금하죠? 뭐 최고 경영자를 교체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독립 변수. 경영성과 변화가 된 건 결과니까 이제 이거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패널 자료 분석, 교체 그룹에 따라 가지고 자산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본 거겠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교체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뭐 똑같은 거죠 사실은. 저자랑 그건 다른데 사실 2003년, 2014년, 1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논문들은 많이 나오겠죠. 물론 내용은 제목은 굉장히 노멀하고 비슷한 거지만 여기에 파란색 보시면 다르겠지만 패널 다변량 분석, 시가총액, 자산 수익률, 자본 수익률 해가지고 좀 더 자산 수익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확인해 봤기 때문에 똑같은 논문이라 볼 수는 없겠죠. 확장된 논문이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를 바꿔버렸을 때, 최고 경영자를 교체해버렸을 때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더 좋아지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결과를 바꾼 종속 변수 변화라는 건데 최고 경영자 교체가 기업의 장단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장단기니까 장교 단기 여러 가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패널 분석으로 인해서 최고 경제 교체에 따른 주가의 장기 성과 또는 단기 성과 해가지고 뭔가 종속 변수 결과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추가. 최고 경제 교체가 기업의 성과 및 전략. 성과 플러스 전략이니까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 여러 개가 들어갈 경우 다중회귀 분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승계의 빈도, 거리 출신이 자산 수익에 미치는 것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연구 방법은 변수와 변수 사이에 여러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그런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 왔다 갔다 바꿀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도치시킬 수도 있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투고와 계제인데 말씀드렸지만 졸업을 하려면 KCI 등재지를 내야만 하고 그게 한 편이죠. 또는 두 편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한 편 정도를 이제 투고를 해야 소논문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쓸 수 있다는 건데 우선은 투고 절차 보시면은 연구 논문을 완성하고 투고지를 확인하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투고지를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구 논문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죠. 이 저널을 미리 찾아놨을 때 우리가 참고문헌 같은 경우도 투고하라고 하는 저널에 참고문헌을 많이 달 수도 있을 그런 시간적인 세이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저널을 많이 레퍼런스 소위 말하는 참고문헌을 했을 때 장점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장점이란 그 투고지에서도 학술지에서도 본인의 그런 본 학회지에 레퍼런스가 많은 것을 사실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그 저널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논문이라는 특색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고지를 정한 다음에 저널 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양식 검토하고 양식은 다르게 저널마다 틀리죠. 저널마다 레퍼런스 폼이 틀리고 저널마다 뭔가 진행하는 그런 양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뭐 이거 하루만 되겠죠. 바꾸는 거는 학회에 등록해야 되겠죠.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지금 학생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겠죠.
학생 회원 가입으로 뭐 개인적인 인포메이션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회비도 뭐 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심사비도 내고. 자, 그래서 KCI 같은 경우는 이제 학회비와 심사비를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운 지점이 있는데 이건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해외 사례인 SCI2의 경우는 이게 없어요. 오히려 급수는 높으면서도 뭔가 과학기술계 서로의 그런 서로 공유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식으로 학회에도 가입하는 것이 무료고 뭔가 서브미션 투과하는 것도 무료고 심사도 무료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계제도 무료로. 자,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그 캐파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운영하는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학회비와 심사비는 막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심사비는 어떤 건 8만 원, 어떤 건 10만 원 되기도 하는데 그게 고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의 이제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고 또는 메일 발송. 근데 대부분 다 온라인 투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트래킹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 어디까지 왔다. 뭐 심사 편집위원장한테 갔다, 편집위원한테 갔다, 심사 중이다. 그래 심사가 끝났으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게재 가능, 게재 후,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그다음에 게재 불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다시 재투고했다 이런 식으로 다 떠요. 그걸 다 트래킹을 볼 수가 있고 아직 간단하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는 학회가 조금 신생 학회인 경우나 구축이 안 된 경우는 바로 편집위원장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탑 저널 리뷰어스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리뷰어라는 거는 심사위원이에요. 리뷰어. 그러니까 이 리뷰어들이 크리틱을 써줘요. 크리틱이라는 게 심사 결과예요. 심사 결과 써주면 내 논문을 냉철하게 바라본 그 결과에 대해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A 저널을 떨어지면 B로 갈 수 있지만 B로 갈 때 A 저널의 심사를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B로 가는 거잖아요. 붙었으면 A로 가겠죠. 그래서 이 A에 떨어진 그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써준 대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패스를 해가면서 서로 지도교수와 이제 논의가 더 필요할 거예요. 고쳐야 될 게 있고 정말 이거 못 고칠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유무에 대해서 판단해서 고칠 수 있다면은 그 A전을 다시 한번 투과하는 게 맞고 A전에서 다시 투과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여기 안 된다 아예 계제 불가도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다시 투과 못 해요. 그런 경우는 고칠 부분은 고치고 수렴할 건 수렴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B 저널로 가는 거고 B 떨어지면 또 C로 가는 거고 C 떨어지면 D로 가는 거고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계제까지 갈 것이다. 짧으면은 뭐 정말 아주 패스트하게 빠르면 한 2달, 늦으면 1년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박사학위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소논문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는 입학하자마자 시작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4학기 수료 다 하고 36점 다 이수한 다음에 하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꼴이 되기 때문에 코스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리미리 겸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심사 기간이 1년이 걸리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바쁘게 지냈을 때 뭔가 돌아올 일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조금 잠을 줄일 수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일상 회사 다니는 걸 다니고 개인사업 운영하는 걸 하면서도 겸하려면은 똑같이 운영하려면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거는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은 유지하면서 겸하려면 일 끝나고 난 이후에 잠을 줄이는 시간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 안에 우리가 조금 뭔가 박사학위 또는 석박사학위를 얻어내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것이니까 뭐 희생이란 표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좀 줄여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걸 뭐 하나 예시니 가볍게 보시면은 목차의 점검 구성인데 뭐 여러 가지 원투쓰리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해져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례 2를 잠깐 보시면은 국문초록 서론 이제 선행 연구의 고찰 선행 연구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보는 거고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쓰고 결과 쓰고 한계점 쓰고 참고문의 영문초록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도 뭐 사례 3이나 뭐 사례 2나 다 뭐 비슷하잖아요. 사실상 모델이 들어간 거 뭐 사례 연구 빼고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참고문항 영문초 들어가는 거고 확인 업무의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이제 감사 글까지 들어가겠죠. 설문지 나왔으면 설문지까지 같이 넣어서 뭐 이건 일반적인 틀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 성결대학교나 또는 학교에 따라 뭐 동국대학교나 학교에 따라 가지고 양식에 또 폼이 있어요. 그 폼을 그 학교 홈페이지마다 들어 있으니까 그 단과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대부분